가을 끝입니다. 서울 하늘은 낮게 깔렸습니다. 비는 아니라 했지만 공기엔 물기가 떠 있었습니다. 회색 도시는 소음보다 냄새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젖은 아스팔트 냄새였습니다. 이날은 목요일입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지요. 회사의 점심회의가 끝났습니다. 이지호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의자는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모니터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이 옅게 꺼졌습니다. 지우는 성실한 편입니다. 계산을 정확히 합니다. 말수가 적습니다. 대신 관찰을 합니다. 작은 어긋남을 오래 기억하는 성격이지요. 결혼 6년째입니다. 아내 한소라는 여전히 단정합니다. 말도 고왔습니다. 둘은 큰 싸움이 없었습니다. 아니, 없었다고 믿었지요. 2해 전부터 소라에게 목요일 습관이 생겼습니다. 동네 조용한 카페에서 책을 읽겠어요. 그는 허락했습니다. 사람에겐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뢰는 부드러운 끈이라 믿었지요. 처음 1년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지우는 목요일 저녁 아내가 들고 오는 종이 냄새와 커피 향을 반겼습니다. 3달 전부터 달라졌습니다. 목요일만 되면 소라는 더 일찍 화장대를 정리했습니다. 립스틱 색이 진해졌습니다. 향수는 바뀌었습니다. 새 병이었습니다. 옷은 옅은 색보다 선명한 색을 골랐습니다. 휴대전화는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욕실에도 베란다에도 가져갔지요. 묻는 말엔 웃으며 넘겼습니다. 요즘 팀장님이 까다로워요. 연락이 많아요. 말끝은 가벼웠습니다. 눈빛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모른 척했습니다. 통계를 떠올렸습니다. 우연은 3번 겹치기 어렵습니다. 4번째부터는 패턴입니다. 그의 마음은 조용히 굳어졌습니다. 서랍에 영수증 한 장을 넣어 두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밤 소파 틈에서 주운 종이였습니다. 아메리카노이라고 인쇄되어 있었지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냥 친구일 수 있다고 스스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오늘도 같은 구름, 같은 시간입니다. 지호는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다녀오겠어요.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카드는 지갑에서 나왔습니다. 주차장의 공기는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핸들은 차갑게 미끄러졌습니다. 내비게이션은 꺼두었습니다. 가야 할 길은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서 소라의 차가 나왔습니다. 흰색 세단입니다. 깔끔하게 세차되어 있었습니다. 지호는 2대 뒤에서 따라붙었습니다. 방향 지시는 일정했습니다. 신호 대기 때마다 브레이크 등이 맥박처럼 깜빡였습니다. 도시는 천천히 밀려갔습니다. 강변북로의 바람은 젖었습니다. 차는 집 근처 카페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새 경로였습니다. 한적한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벽돌 건물이 보였습니다. 2층에 작은 창문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간판은 검은 금속 글자였습니다. 루프 아텔리에. 계단은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철제 발판이 좁았습니다. 지우는 조금 떨어진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마스크를 올렸습니다. 어깨에 얇은 바람막이를 걸었습니다. 코트 주머니엔 작은 수첩이 들어갔습니다. 펜도 들어갔습니다. 그는 문득 웃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원두 갈리는 소리가 낮았습니다. 잔을 닦는 물기 소리가 섞였습니다. 1층은 비어 있다시피 했습니다. 바리스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엇으로 드릴까요? 그는 손가락으로 위를 가리켰습니다. 위층도 열려 있지요? 바리스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볍디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계단은 왼쪽으로 한번 꺾였습니다. 발판은 얇았습니다. 금속이 신발 밑창에 긁혔습니다. 올라갈수록 조명이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가을빛이 창문으로 흘렀습니다. 먼지 입자가 떠 있었습니다. 숨을 한번 쉬었습니다. 심장은 너무 또렷했습니다. 지우는 난간 옆에서 몸을 멈췄습니다. 시야가 열렸습니다. 가볍디 창가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는 소라였습니다. 머리를 반쯤 묶었습니다. 귀걸이가 흔들렸습니다. 남자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나이는 38쯤으로 보였습니다. 어깨가 넓었습니다. 손목시계가 얇게 빛났습니다. 남자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소라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포개졌습니다. 둘은 웃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약속을 확인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 두 잔이 식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야에서 하얀 김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침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은 꺼진 거울 같았습니다. 그는 셔터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본 것이 충분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시간은 정확히 정리되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 반. 이곳 창가. 그때 남자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네이비 리본이 묶여 있었습니다. 소라가 웃었습니다. 손등 위로 상자가 내려앉았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낮게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모두 말하고 있었지요. 여보, 오늘은 일찍 끝났어요? 소라의 목소리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어젯밤 부엌에서였습니다. 라이트는 노란색이었지요. 그 말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지우는 난간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려가려 했습니다. 그때 2층 스피커에서 재즈가 바뀌었습니다. 박자가 조금 더 빠른 곡이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음악에 섞였습니다. 남자의 시선이 소라의 어깨에 머물렀습니다. 손끝이 잠깐 스쳤습니다. 그는 계단을 한 칸 내려섰습니다. 또 한 칸 내려섰습니다.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1층 공기가 다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문가에 서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창문 틈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낮았습니다. 목요일의 구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리스타가 물었습니다. 주문 안 하세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에 오겠어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간판에 금속 글자가 소리를 냈습니다. 길가에 은행잎이 뒤집혔습니다. 지우는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까슬거렸습니다. 잉크는 아직 선명했습니다. 아메리카노이. 그는 종이를 다시 접었습니다. 작은 사각형이 되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소라라고 떴습니다. 그는 잠시 바라봤습니다.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벨소리는 3번 울리고 멈췄습니다. 이내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은 늦을지 몰라요. 팀에서 급한 자료가 생겼어요.
그는 화면을 끄었습니다. 숨이 길게 나왔습니다. 입김이 보이지 않는 계절이지만 가슴속에선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지우는 차로 돌아갔습니다. 시동 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백미러에 자신의 눈이 다시 보였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결정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는 캘린더 앱을 열었습니다. 목요일 항목을 표시했습니다. 반복 설정을 눌렀습니다. 일정의 이름을 간단히 적었습니다. 확인. 저장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가는 빗방울이 몇 개 떨어졌습니다. 와이퍼가 한 번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유리 위로 가늘게 긁혔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굴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간은 다른 톱니바퀴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2층 창문에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웃음인지 대화인지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충분했지요. 목요일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록과 증명의 영역입니다. 마음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핸들은 손 안에서 가볍게 돌았습니다. 차는 천천히 길 위로 나갔습니다. 새로운 목요일들이 질서 있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이전의 풍경이 거꾸로 흘렀습니다. 첫 단서는 미세했습니다. 어느 겨울밤 난방이 과열되던 거실에서였지요. 한소라의 휴대전화가 테이블 위에서 짧게 떨렸습니다. 화면이 켜졌다가 곧 꺼졌습니다. 그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소라는 유난히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지요. 내일은 눈이 오겠어요. 그 말이 지나치게 부드러웠습니다. 그 뒤로 소라의 말끝엔 때때로 공백이 생겼습니다. 말보다 침묵이 의미를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봄에는 향수가 바뀌었습니다. 병은 작았습니다. 이름이 영어로 길었습니다. 뚜껑을 열면 찬 꽃향이 올라왔습니다. 지우는 향을 기억합니다. 계절과 색을 연결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향은 그 계절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회사 복도에서 스친 향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외부 미팅에서 젊은 임원이 지나가며 풍기던 향이었지요. 그는 그날 서류를 집에 와서 2번이나 정리했습니다. 정신을 다른 곳에 묶어두려 했습니다. 여름엔 일정이 늘어났습니다. 소라의 노트엔 파란 형광펜이 팽팽했습니다. 목요일만 그 세 개였지요. 독서 모임이 커졌어요. 소라는 웃었습니다. 그러나 책 제목을 물으면 답이 흔들렸습니다. 같은 달 세탁기에서 정장 재킷 단추가 떨어졌습니다. 단추는 새 것이었고 재킷은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어색한 조합이었습니다. 이 모든 조각은 그때까진 흩어져 있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지훈이 다녀온 룩 에이테리어의 2층에서 하나로 맞물렸습니다. 내려오는 길, 그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감정보다 절차가 먼저였습니다. 확인, 그 한 단어를 다시 떠올렸지요. 그 주말 지훈은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들, 사용법, 합법 범위. 그는 오래 읽었습니다. 밤은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가 규칙적이었습니다. 링크를 몇 개 모아 가격을 비교했습니다. 월요일 점심시간에 물류창고 근처 매장을 찾았습니다. 점원은 밝았습니다. 차량 하부에 붙이는 타입이 효율적입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결 앱은 제가 직접 설정하겠어요. 계산은 간단했습니다.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바람이 뜨겁게 불던 시간입니다. 저녁 아파트 주차장은 어둡고 넓었습니다. 카메라 사각지대를 그는 미리 확인했습니다.
소라의 차가 반칸 기울어서 있었습니다. 그는 장갑을 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전등은 짧게 켰다가 껐습니다. 자석이 철판에 붙는 소리가 아주 작게 났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잘했어요. 스스로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대답은 아스팔트의 냄새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앱이 알림을 보냈습니다. 목요일 이틀 전인데도 패턴은 반복되었습니다. 오전엔 집과 회사 사이를 왕복했습니다. 오후 2시가 가까워지면 궤적이 느리게 흔들립니다. 지우는 책상 서랍에서 이어폰을 꺼냈습니다. 회의 중에도 화면을 잠깐 확인했습니다. 회의록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의 작은 점은 결국 낯익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두 번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데이터 복구 업체를 찾았습니다. 예약은 비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상담사는 정중했습니다. 삭제된 메시지 복원은 기기 접근 권한과 법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우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합법적으로만 하겠어요.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그는 점심시간에 잠깐 집에 들러 소라의 서랍에서 오래된 백업폰을 꺼냈습니다. 소라가 몇 달 전 기변하며 방치한 기기였습니다. 그는 충전기를 꽂고 전원을 켰습니다. 로딩바가 천천히 찼습니다. 복구 결과는 금요일 아침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대화 기록 요약. 그는 손을 씻고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낯선 이름들이 나열됐습니다. 그중 반복되는 호칭이 있었습니다. 태양. 이모티콘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날짜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목요일 14, 25, 목요일 14, 30일. 시간은 정확했습니다. 문장들은 짧고 익숙한 톤이었습니다. 자기야, 오늘도 그 자리. 그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어느 목요일 사진 파일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Window, Light, Joe Bigland. 그는 열지 않았습니다. 파일명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손끝이 잠깐 떨렸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녁, 지우는 카메라를 정리했습니다. 과한 장비는 필요 없었습니다. 작은 액션캠 하나, 휴대폰 삼각대 하나, 보조 배터리, 그리고 얇은 노트. 그는 거울 앞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맞춰봤습니다. 눈빛을 낮추는 연습을 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발소리 줄이는 법을 떠올렸습니다. 상상은 계획이 되었습니다. 목요일, 하늘은 다시 낮았습니다. 그는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카페 문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바리스타는 그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1층 구석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컵이 도착하자 그는 카메라 전원을 잠깐 켰다 껐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2시 20분,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세단. 소라가 들어왔습니다. 파란 셔츠, 얇은 목걸이. 곧이어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네이비 정장, 얇은 시계. 둘은 인사를 짧게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타이밍을 재어 카메라를 캡모자 안쪽에 고정했습니다. 2층에 오르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빛이 옅게 고여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는 이미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둘은 자리에 앉아 메뉴를 보지 않았습니다. 바리스타가 2잔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지우는 난간 뒤에서 몸을 낮추고 화면을 눌렀습니다. 초점이 자동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손이 닿는 순간들, 웃음의 길이
시선이 머무는 지점들. 영상은 조용히 기록했습니다. 소리가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몸짓이 충분히 말해주고 있었지요. 남자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리본이 반짝였습니다. 소라가 어깨를 내렸습니다. 남자의 손이 그 어깨에 잠시 놓였습니다. 카메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필요한 프레임은 모두 담겼습니다. 그는 아래층으로 내려와 화장실 앞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붓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평평했습니다. 물을 틀고 손목을 적셨습니다. 천천히 숨을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거울 속 사람은 계획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나오며 계산대에 다가갔습니다. 여기는 언제가 가장 붐벼요? 바리스타가 대답했습니다. 목요일 오후가 제일 바빠요. 단골 손님들이 있거든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확인이었습니다. 차로 돌아와 그는 앱의 위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핀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 시간, 체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복구 파일에서 몇 줄을 출력했습니다. 책상 서랍에 투명 파일 한 장을 더했습니다. 영상, 위치, 메시지. 탭이 3개로 나뉘었습니다. 각 탭엔 날짜가 붙었습니다. 글씨는 단정했습니다. 밤이 되자 소라가 돌아왔습니다. 현관 불빛이 켜졌습니다. 신발장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라는 말했다지요. 회사에서 갑자기 회의가 길어졌어요. 지우는 컵을 건넸습니다. 고생했어요.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소라의 눈길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이내 평소의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평호는 얇은 유리 같았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잠들기 전 지우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 문장을 적었습니다. 감정 금지, 절차 우선. 다음 줄에 썼습니다. 법적 경로 확보. 그는 변호사 이름 석자를 떠올렸습니다. 예전에 회사 분쟁 때 조용히 해결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명함은 서랍 깊숙이 있었습니다. 그는 명함을 꺼내 휴대전화로 저장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도로의 불빛이 길게 미끄러졌습니다. 와이퍼 자국처럼 얇은 빛의 선이 벽을 스쳤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뜨며 스스로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가겠어요. 그 말은 복수의 선언이면서도 자신을 되돌릴 다리도 끊는 주문이었습니다. 다음 목요일. 알람은 2시 15분에 울리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배터리는 가득입니다. 위치 기록은 자동 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복구 파일은 클라우드에 업로드했습니다. 폴더명은 간단했습니다. 목요일. 그는 마지막 페이지에 선을 그었습니다. 얇고 곧은 선이었습니다. 감정은 그 선을 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칼날이 필요할 때를 위해 그 선은 끝을 날카롭게 세웠습니다. 새벽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고요가 깊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선 이미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증거가 책상 위에 놓이고 누군가의 표정이 무너지는 화면. 그는 서둘러 잠을 청했습니다. 내일도 평소처럼 일어나야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그 평범함이 마지막 증거를 완성할 테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목요일이 필요하지 않겠지요. 이제 의심은 끝났습니다.
진실은 손에 들어왔습니다. 남은 것은 절차와 차갑게 집행할 의지뿐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법원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창문은 낮은 겨울빛을 막지 않았습니다. 탁자엔 얇은 파일 3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영상, 위치, 메시지. 표지에 붙인 흰 라벨이 반듯했습니다. 박민석 변호사는 파일을 넘겼습니다. 손끝이 조용했습니다. 입증은 충분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일정했지요. 절차는 3갈래로 갑니다. 위자료 청구, 이혼, 그리고 가압류. 이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과장 말고 필요한 만큼만 하겠습니다. 필요한 만큼이 가장 강합니다. 박 변호사가 미소 없이 답했습니다. 그는 체크리스트를 밀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은 오늘 접수합니다. 카페 CCTV는 점주 진술서와 함께 공증합니다. 통신기록은 복구보고서 원본을 봉인하고 사본만 운용합니다. 상대방 재산은 즉시 조회하고 배우자 상간남 각각에 대한 가압류를 병행합니다. 테이블 위 펜 끝이 한 칸씩 움직였습니다. 도장은 눌렀고 종이는 묶였습니다. 종이에서 나는 건조한 마찰음이 본격적인 시작의 신호처럼 귓가에 남았습니다. 오후 법원 민원실의 공기는 탁하지 않았습니다. 평평한 조명이 서류의 모서리를 더 또렷하게 했습니다. 접수 창구 직원이 파일을 넘겨보았습니다. 도장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증거보전, 사실조회, 가압류. 창구 유리 너머의 시계가 정확히 3시를 가리켰습니다. 그날 저녁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습니다. 대상은 2사람. 한소라, 김태양. 우편 집배원이 절차대로 촬영한 전달 사진이 서버에 업로드되었습니다. 통지 완료 표시는 붙지 않지만 충분히 선명했습니다. 다음 주 가사조정실. 낮은 의자, 묵색 테이블, 옅은 민트색 벽지. 중재위원이 중립을 유지하려 애쓰는 표정. 지우는 파일을 정면에 올려두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첫 장을 펼쳤습니다. 위치 기록, 요약, 출입 시각, 체류 시간. 칸마다 목요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이 말랐습니다. 변호사가 대신 말했습니다. 독서 모임이었습니다. 손을 잡은 사진은 우연한. 박 변호사는 말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층 창가의 스틸컷, 손에 포개짐, 작은 상자, 어깨 위에 잠깐 얹힌 손. 소라의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다가 내렸습니다. 김태양이 조정실 문턱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네이비 정장은 여전히 반듯했습니다. 그러나 넥타이는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앉은 그의 변호사가 짧게 인사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원합니다. 김태양이 말했습니다. 억지로 낮춘 목소리였습니다. 오해가. 박 변호사는 마지막 파일을 펼쳤습니다. 복구 보고서 표지, 포렌식 업체의 직인, 해시값, 타임라인. 이건 오해의 길이를 말해줍니다. 이 길이는 이혼 사유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리고 민사상 불법행위의 입증에 충분하지요. 중재위원이 기침을 삼켰습니다. 지우는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의금을 제시하세요. 그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평평한 목소리였습니다. 정적이 한번 길게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체면이 얇게 벗겨졌습니다. 소라가 작게 말했습니다. 지훈, 미안. 지훈은 시선을 들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법정 밖에서 하세요.
말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빌딩. 유리 회의실. 김태양의 회사 인사팀은 윤리규정 위반 신고 건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신고인은 배우자, 첨부는 내용증명 사본, 시간대 비교표, 회사 메일 송수신 기록. 목요일 14, 0, 17, 0, 외부 미팅이라는 일정과 카페 위치 기록이 겹쳐졌습니다. 인사팀장은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내일자 대기 발령, 문장은 짧았습니다. 문서의 하단에 전자서명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조정기일, 분위기는 표면적으로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의자다리 소리조차 의미를 가졌습니다. 김태양의 변호사가 금액을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계산기를 2번 눌렀습니다. 데이터의 길이, 반복성, 사회적 파급, 상대의 직위. 부족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소라는 손등을 쥐었습니다. 손등의 혈관이 도드라졌습니다. 부모님께는 아직 말씀 못 드렸어요. 중재위원이 시선을 옮겼습니다. 당사자분들, 감정적인 말씀은 줄이시고요. 지우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절차로 끝냅시다. 그날 밤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가압류 결정문이 올라왔습니다. 소라명의 예금 일부, 김태양의 성과급 예정분, 집행권고. 문장을 읽는 동안 지훈의 얼굴엔 어떤 표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페이지를 넘기고 또 한 페이지를 저장했습니다. 이길 오전 배달 기록이 갱신되었습니다. 집행관이 김태양의 주소지에서 수령 확인을 남겼습니다. 같은 시간 회사 메신저엔 인사공지가 짧게 떴습니다. 대기 발령, 김태양 전무. 점심시간, 회사 복도에서 사람들의 대화는 낮았습니다. 그러나 낮은 소리일수록 멀리 퍼졌습니다. 유리벽 안쪽에서 김태양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르는 메시지 알림이 잦아들 때마다 그의 어깨가 더 굳었습니다. 셋째, 조정기일, 카페 점주가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2년 넘게 거의 목요일 같은 시간에 왔습니다. 작년 봄엔 작은 케이크를 예약했고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바리스타 근무표와 영수증 사본이 테이블 위로 밀렸습니다. 날짜가 열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피할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 안엔 피할 콘센트도 시계 뒤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붙잡은 건 말이었습니다. 우린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박 변호사는 종이를 덮었습니다. 법은 생각이 아니라 행위를 봅니다. 정적 뒤 김태양의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조정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목소리는 마른 나무 같았습니다. 소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정문이 출력되었습니다. 액수, 기한, 사과문 형식, 접근 금지 범위. 서명란에 한 획씩 내려갔습니다. 볼펜 끝이 종이를 찢지 않을 만큼만 힘이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훈의 이름이 남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명했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릴 때 복도 끝 창문으로 빛이 샜습니다. 소라는 의자에 앉은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태양은 문득 휴대전화를 껐습니다. 꺼진 화면이 거울처럼 그의 얼굴을 돌려주었습니다. 직함과 옷감과 말투로 덮었던 체면이 얇은 필름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지훈은 문턱에서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숨을 골랐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한 것이 정확히 자리에 맞춰진 느낌. 감정은 여전히 선 너머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가까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며 진동을 남겼습니다. 주차장 공기는 차갑고 깨끗했습니다. 지우는 차문을 열기 전 휴대전화의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가압류 집행 완료.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화면을 끄자 유리문 반사에 그의 눈이 작게 빛났습니다. 이제 상대가 벗어날 길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돈, 시간, 얼굴. 셋 중 하나만 잃어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을 잃으면 무너집니다. 셋을 모두 잃으면 조용히 끝납니다. 지우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음이 낮게 깔렸습니다. 다음 단계의 종이들이 이미 프린터 안에서 대기 중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집행입니다. 대기 발령 공지가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태양의 이름은 회의실 스케줄러에서 사라졌습니다. 반납 목록에 명함 케이스와 회사 카드가 올라왔지요. 사내 메신저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조용함이 가장 큰 소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누군가 눈을 피했습니다. 복도 유리벽에 반사된 얼굴이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길지 않았습니다. 윤리규정 위반, 이해상충, 근무 중 사적 외출. 항목들이 익혔습니다. 결정은 보수적이었습니다. 정직 3개월, 성과급 전액 회수, 보직 해임. 문장들은 얇았지만 생활의 밑면을 찢었습니다. 통장에 들어올 예정이던 숫자들이 제로가 되었습니다. 자동이체가 연쇄로 튕겼습니다. 집에서도 기류는 바뀌었습니다. 현관에 놓인 구두들이 서로 등을 돌렸습니다. 부엌 식탁에 내용 증명 봉투가 2개 놓였지요. 하나는 지훈의 서명, 하나는 배우자의 서명. 김태양은 봉투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손에 쥔 펜이 몇 번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오해였다고 말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말은 가볍게 떠올랐지만 종이를 덮지 못했습니다. 배우자는 차갑게 답했지요. 오해라면 증거가 이렇게 많지 않겠지요. 의자의 다리가 타일을 긁었습니다. 그 소리가 방의 빈 곳을 다 훑어갔습니다. 한소라는 집을 오래 비웠습니다. 친정에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친정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굳어 있었습니다. 잠깐은 머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네가 책임져야 할 일이에요. 말끝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라는 방에 혼자 앉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먼지가 움직였습니다. 휴대전화는 조용했습니다. 예전의 목요일 알람이 여전히 울렸지만 갈 곳은 없어졌습니다. 지우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결정문을 되짚었습니다. 가압류는 차례대로 집행되었습니다. 소라의 예금 중 일부가 동결되었습니다. 김태양의 성과급 예정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숫자가 엷어지는 속도가 일정했습니다. 종이는 사실만을 남겼습니다. 박민석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언론 제보는 권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으로도 충분합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법원 담장이 낮게 이어졌습니다. 담장 너머 하늘은 흐렸습니다. 회사 복도에서 동료가 물었습니다. 몸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우는 짧게 답했습니다. 더 묻지 않게 하는 어조였습니다. 그 뒤로 그는 퇴근길을 조금 바꿨습니다.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물은 잿빛으로 흘렀습니다. 강 위로 바람이 지나가며 얇은 주름을 만들었지요. 그는 마음속 노트를 다시 읽었습니다. 감정 금지.
절차, 우선, 다음 줄, 집행 후 청산. 그는 줄 끝에 작은 점을 찍었습니다. 김태양의 회사 메일이 정지되었습니다. 외부 거래처의 이름들이 반송 목록에 쌓였습니다. 몇몇 브랜드는 계약을 재검토했습니다. 회의 초대장에서 그의 계정은 빠졌습니다. 남은 건 개인 휴대전화뿐이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메시지를 썼다가 지웠습니다. 소라에게도 보냈습니다. 잠깐만 만나죠. 오해를 풀고 싶어요.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해는 이미 길이를 잃었지요. 남은 건 결과뿐이었습니다. 소라는 이삿짐을 줄였습니다. 책상과 의자, 오래된 화분 하나만 남겼습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 일부를 포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그러나 공손함은 사라진 신용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밤엔 자주 깼습니다. 창문 밖 가로등이 노란 원을 바닥에 만들었습니다. 원 안에 들어가면 안전할 것 같았지만 방은 작은데 그림자는 더 작았습니다. 어느 저녁 소라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훈, 정말 미안해요. 나한테 다시 기회를. 지훈은 한숨도 비난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기록했습니다. 책임은 법으로 끝내겠습니다. 말이 끝나자 침묵이 길게 흘렀습니다. 소라의 숨이 수화기 너머에서 얇게 들렸습니다. 행복하길 바라요. 지훈은 마지막 문장을 조심스럽게 붙였습니다. 말은 가벼웠지만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김태양은 직함이 사라진 명함을 새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링크드인 프로필은 휴직 중으로 바뀌었습니다. 연결 요청이 줄었습니다. 점심시간엔 구내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집었습니다. 카드가 실패로 찍히는 날이 생겼습니다. 그는 지갑 속 현금을 3번이나 세었습니다. 숫자는 더 이상 그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조정문에 적힌 기한이 다가왔습니다. 변제 1차 납부일. 송금 내역이 도착했습니다. 금액은 정확했습니다. 메모란엔 지급이라는 단어만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은 확인을 눌렀습니다. 그 이상의 감정은 버튼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영수증, 위치기록 출력물, 복구보고서 사본, 파일마다 스티커를 떼어냈습니다. 재사용하지 않겠다는 표시였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벼워지려면 이 무게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봉투 입구를 묶고 발치에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겨울비가 얕게 내렸습니다. 골목의 가로수는 빗물을 흔들었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사건을 끝내지만 책임은 사람을 바꿉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바꾸었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거짓말의 가격을 매겼습니다. 그 가격을 당사자가 지불하게 했습니다. 다음 주말 지훈은 낡은 집을 정리해 중개업소에 연락했습니다. 집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개인은 물었습니다. 급하신가요? 급하지 않아요. 다만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박민석 변호사에게 마지막 메일을 보냈습니다. 집행 완료 확인. 더 이상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답장은 간결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의 평안을 빕니다. 겨울 끝의 오후, 지훈은 강변을 다시 걸었습니다. 바람이 덜 차가웠습니다. 자전거들이 몇 대 지나갔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물 위로 비가 잠깐 번졌습니다. 번짐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사라진 자리엔 작은 결이 남았습니다. 삶도 그렇게 간신히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미지의 번호였습니다. 소개로 연결된 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부담 없이 차 한잔 하시지요. 상대의 목소리는 담백했습니다. 지우는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가 열게 열려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 오후가 편하겠어요. 그는 응답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도 그는 한동안 자리에 섰습니다. 가볍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겨울 끝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차갑지만 깨끗했습니다. 그 시각 다른 쪽 도시에서 김태양은 퇴직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펜 끝이 한 번 멈췄다가 내려갔습니다. 소라는 작은 원룸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집주인은 담담했습니다. 소음, 쓰레기, 계약 위반은 없지요?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변명했습니다. 사랑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지호는 짧게 답했습니다. 사랑이면 지켜야 했지요. 문장은 더 붙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그날의 마지막이자 이 사건의 요약이었습니다. 강가의 바람이 방향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저 멀리 새떼가 낮게 날았습니다. 지우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직 시작은 작았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마음속 노트에 마지막 줄을 조용히 접었습니다. 끝이 아닌 정리. 그리고 가능성. 봄이 왔습니다. 강물색이 얕아졌습니다. 바람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오래 들고 다니던 파일을 버렸습니다. 분리수거함의 종이가 천천히 미끄러졌습니다. 라벨을 떼어낸 자리가 희게 남았습니다. 그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은 계약되었습니다. 중개인은 마지막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열쇠가 책상 위에서 잠깐 굴렀습니다. 그는 조용히 주워 모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이 짧았습니다. 뒷주머니가 가벼워졌습니다. 그 가벼움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사 당일 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박스엔 얇은 글씨로 거실, 서재가 적혔습니다. 사진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커튼을 마지막으로 걷었습니다. 벽지에 창틀 자국이 또렷했습니다. 그는 불을 끄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손잡이가 손에서 쉽게 빠져나갔습니다. 새 집은 작은 창이 2개였습니다. 볕이 한켠으로 길게 눕는 구조였지요. 그는 가구의 위치를 단순하게 맞췄습니다. 책은 가까운데, 침대는 벽 안쪽에, 식탁은 창가에. 저녁이면 빛이 식탁 위로 옮겨 붙었습니다. 그는 의자를 반쯤 빼고 앉았습니다. 수저 소리가 반사되어 방이 조금 넓어 보였습니다. 한 번은 카페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간판의 금속 글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단을 올랐다가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들어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기록은 끝났고 장면은 닫혔습니다. 박민석 변호사에게서 마지막 비용 정산 메일이 왔습니다. 문장은 깔끔했습니다. 그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과장 없이 끝났습니다. 곧 회신이 왔습니다. 잘 버텨주셔서 가능합니다. 얇은 문장 속에 긴 과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메일함을 정리했습니다. 분류함 이름을 완료로 바꿨습니다. 어느 일요일 소개받은 사람과 차를 마셨습니다. 작은 찻집. 창틀이 나무였지요.
상대는 천천히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은 과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물진 않았어요. 그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상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물 때까지 기다리는 삶도 삶이지요. 그날의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둘은 연락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 주에 한 번 안부만 나눴습니다. 대화의 속도는 날씨처럼 변했습니다. 급한 계절은 없었습니다. 소식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김태양은 작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한다 했습니다. 회의실 대신 창고를 오가는 날이 많다 했습니다. 소라는 원룸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주중엔 편의점 야간 근무를 했다 했습니다. 지우는 그 정보를 더 찾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선을 넘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책임은 이미 배분되었고 그들의 삶은 그들의 몫이었지요.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짧은 사과, 짧은 체념. 정말 미안했어요. 알아요. 그리고 끝났어요. 당신은 잘 지내요? 네. 노력하고 있어요. 통화는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요약만 남길 뿐이었습니다. 초여름, 지우는 출근길을 바꿨습니다. 버스 대신 지하철, 강을 건너는 다리 대신 지하터널. 사람들의 발소리가 일정했습니다. 귓속에서 리듬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어깨를 편 채 걸었습니다.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는 정시에 마감되었습니다. 칭찬은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칭찬이 요즘의 균형을 지켜주었습니다. 저녁엔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강변을 3바퀴 돌았습니다. 숨이 가빠졌다가 가라앉았습니다. 심장이 일을 끝마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가끔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 말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여름비가 큰 물방울로 떨어지던 날, 그는 우산을 접고 잠깐 비를 맞았습니다. 셔츠가 금세 젖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피부에 바람이 닿는 느낌이 선명했습니다.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감정이 과장되지 않도록 기쁨도 절제하는 버릇이 남아 있었지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 잘 끝났어요. 그래. 밥은 챙겨 먹고. 네. 괜찮아요. 전화는 평범하게 끝났습니다. 평범함이 오랜만이라 그는 전화를 끊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평범함을 다시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가을, 새 프로젝트에 합류했습니다. 팀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젊은 동료가 말했습니다. 선배는 왜 항상 차분하세요? 그는 짧게 답했습니다. 끝을 생각하고 시작해요. 동료가 웃었습니다. 배워둘게요. 분위기는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그 말엔 그의 지난 계절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라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습니다. 네가 행복하길 바라. 나도 책임지며 살게. 그는 답했습니다. 그렇게 해요. 서로 그렇게 삽시다. 그 문장은 사과도 화해도 아니었습니다. 이해와 수용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선을 넘지 않는 약속이자 서로의 자리에서 올바르게 걸어가겠다는 확인이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새 집 창틀에 첫 성애가 앉았습니다. 그는 손바닥으로 살짝 문질렀습니다. 투명한 창이 되었습니다. 바깥의 나무가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식탁에 앉아 새 달력을 펼쳤습니다. 휴일엔 짧은 여행을, 평일 저녁엔 운동과 독서를 적었습니다. 칸마다 과장 없는 계획이 들어갔습니다. 밤, 불을 끄기 전 거울을 보았습니다.
얼굴엔 깊은 선이 하나 생겼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견딘 사람의 선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에게라기보다 끝까지 버틴 자기 자신에게. 잠에 들기 전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매듭을 만든다. 그러나 삶은 매듭 이유를 살아야 한다. 이해, 수용, 책임,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가기. 문장은 길지 않았습니다. 충분했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방은 어두웠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이 유리창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끝났습니다. 내일은 또 시작될 것입니다. 그 시작은 누군가를 겨냥하지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를 향해 곧게 펴질 것입니다. 그 생각으로 그는 조용히 잠들었습니다.